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레인 체스노트의 성진수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2022 한국 체스 국가대표 김창훈 선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훈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최근에 굉장히 바쁜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요새 어떻게 지내셨나요? 최근에 인도 체스 올림피아드를 갔다 왔고요. 지금은 쉬는 중입니다. 김창훈 선수 요즘에 또 개인 방송을 하고 계시고 또 이제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김창훈 선수 하면은 또 국내에서 이제 손에 꼽히는 체스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체스 마스터 타이틀을 가지고 계신데 그 부분 조금 새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수들의 국제대회 성적을 기반으로 하는 칭호고요. 크게 4개로 나뉘어져 있고 가장 높은 GM, IM, FM, CM 이렇게 4개인데 저는 그중에 CM 타이틀 가지고 있습니다. CM의 다음 타이틀이라면은 FM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면 FM 타이틀에 대한 어떤 목표 이런 것도 설정을 하셨을까요? 선수로서의 목표는 FM 타이틀이고요. 최근에는 지도자로서 가르친 학생들이 좋은 성적 거두게 하는 게 또 다른 목표입니다. 지금 선수로도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지도자로서의 또 꿈도 가지고 계시고 있다고 하니 굉장히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2021년 전국 체스 선수권 대회에서 나온 경기가 되겠습니다. 선수권 대회는 대한체스연맹에서 1년에 한 번 개최하는 국내에서 가장 큰 체스 대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회 입상자는 이듬해 열리는 체스 올림피아드 또는 아시안 게임에서 국제대회 국가대표로 선발될 수 있는 영예를 안게 됩니다. 상대하는 선수는 누구였을까요? 한국 최초의 IM 타이틀을 가졌고 현재는 랭킹 2위인 안홍진 선수입니다. 안홍진 선수라면은 국내에서도 손에 꼽히는 강자라고 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대회 상황이었을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대회가 총 7라운드 대회였는데요. 이 안홍진 선수와의 경기는 6라운드였고요. 순위 결정전의 가장 중요한 라운드였기 때문에 제가 꼭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그러면은 경기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창훈 선수 체스 캔디데이트 마스터입니다. 2014년과 2022년 체스 올림피아드 한국 국가대표로 출전했습니다. 2021년에는 전국 체스 선수권 대회 2위, 2014년과 2015년에는 3위를 기록했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홍진 선수가 100, 그리고 김창훈 선수가 흑으로 경기를 했습니다. 네, 경기는 C4 잉글리시 오프닝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김창훈 선수 이 첫 번째 수 예상을 하셨을까요? 안홍진 선수가 과거에는 E4 위주로 많이 썼었는데요. 최근 몇 년 사이에는 C4로 주력을 바꿨거든요. 그래서 예상을 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전략을 준비하셨을지 이제 이후에 나오게 될 텐데요. 자, 경기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6를 하면서 비숍부터 긴 대각선에 배치하려는 일단은 준비를 하는 모습이고요. 자, 백이 이제 D4로 중앙을 잡았을 때 흑은 나이트 전개에서 E4 칸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비숍까지도 G7 칸에 먼저 전개를 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자, 백이 E4로 올라가면서 중앙을 완전히 잡아가는 듯 보이는데 자, 이 오프닝이 이제 어떤 전략이죠? 킹즈 인디언 디펜스라고 하는 오프닝이고요. 네. 중앙을 백한테 줬다가 그걸 카운터 어택하는 카운터 오프닝입니다. 네, 흑이 지금 나이트와 비숍을 지금 이미 전개를 해놨기 때문에 이제 이후에 이 대각선을 살리는 플레이로 이제 백의 중앙을 이제 무너뜨리는 형태로 이제 경기를 풀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당장 E5 올라오는 거는 하나의 위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김창훈 선수가 D6로 일단은 E5 칸을 수비하고 들어갔어요. 자, 그 다음 안홍진 선수가 H3를 두는데 이거는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수로 보입니다. 자,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사실 많이 두진 않는데요. 안홍진 선수가 최근에는 저걸 많이 두는데 마코 고노프 바리에이션이라고 하고요. 아이디어는 G4 지점을 강하게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래서 NG4나 또는 비숍 G4가 못 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G4 칸을 잡아놨으니까 뭐 이렇게 이제 비숍이 E3 칸에 전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 나이트가 전개됐을 때 이제 비숍한테 핀에 걸리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백이 여차하면 G4라든가 하는 킹사이드 올인 공격을 할 준비도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네, 지금 흑이 킹사이드 쪽 캐슬링을 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G4로 올라가면서 이제 발판을 삼아서 이제 흑의 킹을 노리는 그런 플레이까지도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흑은 캐슬링을 마무리했고요. 자, 백은 비숍부터 E3 칸에 배치를 한 모습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창훈 선수는 나이트를 A6 칸 지금 구석으로 이동을 했어요. 이건 좀 일반적이지 않게 보이는데 자, 어떤 전략이었을까요?
흑이 결국 센터 싸움을 E5로 할 건데요. 네. E5를 했을 때 백이 D5로 밀면은 C5 지점이 약해져요. 그래서 NC5를 갈 준비를 미리 해놓는 겁니다. 지금 나이트가 구석에 가면서 지금 당장으로서 활동성이 없어 보여도 나중에 C5 칸이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자리를 잡는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흑이 이제 충분히 중앙 싸움을 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자, 그래서 나이트가 A6 칸 전개가 된 모습이고요. 자, 백이 G4로 올라옵니다. 자, 이 수를 봤을 때 어떻게 좀 예상을 하셨나요? 네, 사실은 어느 정도 예상했고요. 안홍진 선수가 다른 경기에서도 이런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다. 그 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또 순위가 결정되는 그런 라운드였기 때문에 안홍진 선수도 공격적인 플레이를 택했다라고 일단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E5로 흑이 중앙을 반격을 합니다. 지금 중앙에서 흑이 밀고 나왔고 이 폰이 잡히게 된다 그러면 이제 백이 가지고 있던 중앙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흑이 충분히 좋은 싸움을 한다라고 좀 평가할 수 있겠고요. 자, 여기서 이제 백이 D5로 올라갔어요. 자, 이러면은 전략이 적중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사실 이 백이 왜 D5로 미냐면 중앙을 닫고 싶기 때문이에요. 백이 킹사이드로 올인 공격을 하려면 중앙이 열리는 쪽보다 닫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또 체스에서 유명한 격언이 있죠. 잠깐 좀 소개해 주신다면. 네, 킹사이드 올인 공격의 반격은 최고의 반격은 중앙 공격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백이 여기서 G폰을 올리면서 킹사이드 쪽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흑이 중앙을 이제 반격을 한 모습이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백은 이제 측면 공격을 해야 되니까 중앙을 닫는 것이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C5 칸에 배치가 되는데요. 지금 비숍과 나이트 교환은 백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고 봐야 될까요? 네, 왜냐하면 E3 비숍이 백 기물 중에 가장 좋은 기물이라서요. 그게 꼭 있어야만 킹사이드 공격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두운 칸에 대한 역할을 여기 있는 비숍이 잘 해주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베개 폰들이 지금 밝은색 칸에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건 이제 어두운 칸에 이제 부분이 좀 약하다는 뜻이고, 이제 비숍이 없어지면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당장에 지금 E4 폰에 대한 공격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홍진 선수가 비숍을 전개해서 일단은 수비를 하는데요. 자, 이게 조금은 실수였을까요? 저는 이게 실수였다고 생각되고요. 네.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게 보통은 사람들이 F3를 많이 두거든요. 비숍 네. 안 이동하고. 근데 이제 안홍진 선수는 비숍 G2를 했어요. 이게 왜 문제냐면 D3 지점과 C4 지점에 대한 컨트롤을 잃어버리는 게 문제입니다. 네, 지금 전체적인 경기 양상을 보자면 지금 중앙의 폰 구조가 닫혔기 때문에 서로 간의 측면 공격이 주를 이룰 것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백은 지금 공격 방향이 킹사이드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모습이고, 자, 그렇다면은 김창우 선수는 흑으로 어떤 전략을 좀 내심 준비를 하고 있었을까요? 백이 킹사이드 공격하고 있을 때 흑은 퀸사이드로 공격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퀸사이드에 일단은 폰 브레이크도 해야 되고 열린 파일도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흑이 꼭 C6로 중앙을 카운터를 해줘야 돼요. 그렇죠. C6로 중앙을 이제 뭐 공격을 해서 백이 잡아주진 않겠지만 잡게 되면 이제 C 파일이 열리면서 상대 퀸사이드를 공격할 수 있는 길이 열리죠. 자, 그러면 또 짚어주신 것처럼 D3 칸, 또 C4 칸이 약해진 부분이 여기서 좀 약점으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도 같습니다. 자, 이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흑은 A5부터 먼저 두는데, 자, 이건 굉장히 유용한 수라고 볼 수가 있겠죠? C5 나이트를 백이 B4로 쫓아낼 수 있어요. 근데 그래서 C5 나이트를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A5로 컨트롤 해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킹스 인디언 이렇게 나이트가 배치된 칸에서 백이 이제 뭐 A3하고 B4로 올라오는 이제 전형적인 공격은 또 이제 막는 방법이 있죠. 네, A4로 딱 봉쇄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봉쇄해버리게 되면 이제 B3 칸을 잡으면서 이제 흑이 확실한 이 퀸사이드 쪽에서 공간을 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A5는 상대가 나이트를 쫓아내는 전략을 좀 방해해야 하는 수다. 이렇게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백은 나이트를 E2 칸에 전개를 하는데 지금 백이 다음에 노리고 있는 전략은 무엇일까요? 일단 나이트를 G3로 이동한 다음에 H4, H5로 H8을 열면서 킹사이드에 공격을 할 겁니다. 그렇죠. 나이트가 G3 칸에 오게 되면은 E4 폰도 수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폰이 올라갔을 때 H5 칸까지도 지원을 해주니까 자, 이거는 굉장히 좋은 전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지금 나이트가 F3로 오게 되면은 비숍에 또 길목을 막으니까 폰이 잡히는 자, 그런 요소도 있고요. 자, 나이트가 전개됐고, 자, 이제 흑이 C6로 브레이크를 준비를 합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좀 그 심리적으로 어떻게 생각했나요? 이 경기 내가 좀 괜찮다? 아니면 전략대로 통했다? 뭐 그런 생각이 있으셨을까요? 사실 이 오프닝, 이 포지션을 공부는 평소에 해왔지만 실전에서 해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 마코 고노프 바리에이션 라인을. 네. 그래서
긴가민가 했던 기억입니다. 네, 그래도 이제 흑이 가지는 퀸사이드 쪽의 기회들 이런 거에는 어느 정도 좀 믿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백은 상대 폰을 잡지 않았고요. 폰을 잡게 되면은 이게 또 B 파일도 열리고 그 다음에 이후에 흑이 이제 D5까지도 준비가 되고 나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니까 요거는 이제 백 입장에서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비숍이 A6 칸으로 와서 이제 앞서 언급했던 약점들 공략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자, 그래서 긴장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 백은 여기서 나이트까지 G3 칸으로 전개를 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G5로 올라가면서 나이트가 H5 칸으로 가는 걸 일단 봉쇄시킬 수가 있어요. 자, 폰 교환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은 비숍을 D7 칸으로 전개를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이 G5로 공격을 시작하는데 자, 이때 공격을 당했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일단 이거는 예상한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크게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네, 지금 흑도 이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확장을 해야 되는 자, 그런 상황에서 백이 먼저 공격을 좀 시작한 자, 그런 모습이 됐어요. 자, 나이트가 뒤쪽으로 도망을 갔고요. 지금은 H5 칸에 배치되는 게 지금 백이 두 개의 기물로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전략적으로 옳다라고 보긴 힘들고요. 자, 뒤쪽으로 빠졌고 백은 H4까지 올라갑니다. 자, 백의 다음 수는 H5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자, 흑은 바로 B5로 퀸사이드 쪽 확장을 하죠. 자, 백이 H5 올라갔고요. 지금 흑이 여기서 B4로 이제 맞불을 놓게 되는데 지금 서로 간에 막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자, 그랬을 때는 보통은 이제 먼저 공격한 측이 좀 앞서가는 요소가 있잖아요. 이때는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내 공격이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나요? 저는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게 오히려 백의 킹이 캐슬링 안 하고 중앙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 빠르지 않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백은 상대 폰에 대한 공격을 일단 하고 있는 반면에 흑은 지금 나이트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거는 먼저 공격을 당했지만 사실은 상대의 수를 좀 먼저 강제할 수 있는 일단 그런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나이트가 B1 칸으로 가는데 이거는 여기 있는 C4 칸으로 이렇게 나이트를 전개하겠다라는 자, 그런 의도로 보여요. 자, 여기서 이제 김창훈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수를 두는데 직접 말해 주실 수 있나요? 네, 퀸 C 에이스를 뒀습니다. 네, 퀸 C8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의도일까요? 이게 처음에는 룩 C 에이스를 하려고 했었는데요. 네. 왜냐하면 C 파일에 룩을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생각하다 보니까 퀸 C8도 괜찮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아이디어는 크게 두 가지고요. 비숍 G4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퀸 A6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아, 이렇게 밝은색 칸들을 공략하겠다. 자, 이거는 오프닝에서 백이 비숍을 G2 칸 전개하면서부터 이게 조금씩 쌓이고 쌓여서 좀 약점들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일단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 흑이 퀸을 C8 칸 배치하면서 좀 여러 가지 전략들을 사용할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을 만들었어요. 자, 백은 비숍을 전개해서 먼저 G4 칸에 대한 수비 먼저 하는 모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숍이 A4 공격해서 B3를 끌어들이고 그 다음 B5로 이동했습니다. 자, 여기서 비숍을 A4로 먼저 집어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했다고 보는 게 처음부터 비숍 B5로 갈 생각이었는데 이것보다 비숍 A4로 먼저 퀸 공격해서 B3를 유도한 다음에 비숍 B5을 가게 되면 C3 지점이 약해져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봅니다. 네, 지금 상대 폰을 끌어들여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비숍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러니까 상대가 수를 두게끔 이제 허용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그 C3 칸을 잡기 위한 하나의 전략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백은 A4로 올라가면서 비숍을 공격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 폰을 잡을까 말까에 대한 고민인데 자, 이걸 잡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잡으면 룩이나 나이트로 먹을 수 있어서 백도 퀸 사이드에 공격 찬스가 생겨요. 그래서 백의 퀸 사이드 뭔가 반격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잡지 않고 그냥 뒤로 빠졌습니다. 네. 지금은 또 C3 칸을 이미 약하게 만들어 놨고 흑이 이 퀸사이드 쪽 공간을 확보해서 지금은 굳이 이걸 열 필요는 없는 자, 그런 상황이라고 일단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비숍이 공격을 당했는데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수가 하나가 들어가죠. 자, 그 수는 뭐였죠? ND3로 체크를 먼저 하고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쵸. 나이트가 들어가면서 킹을 한번 공격했고요. 지금 비숍이 나이트를 지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대각선 속으로 킹이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킹이 D2 칸으로 이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상황이에요. 자, 비숍이 A6 칸 그 뒤에 일단은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자, 이렇게 되면 흑이 어느 정도 퀸사이드 쪽에서 이제 공격을 좀 그 작업을 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백은 이쪽 킹사이드 쪽에서 어떻게든 이제 승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퀸이 G1 칸으로 갔습니다. 자, 이것의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퀸이 H2로 가서 H 파일에 약간의 체크메이트를 노리는 과정입니다.
그쵸. 지금 폰 긴장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쪽에서 교환하고 나서 H 파일로 이제 침투하는 이제 백의 전략이 있거든요. 자, 그 부분을 지금 노리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흑도 지금 오픈 파일을 이미 확보했고 킹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흑에게도 충분한 반격의 기회가 있다. 자, 그렇게 말할 수 있겠고, 자, 여기서 이제 백이 좀 수세로 접어든다 그러면 비숍이 이툭하나서 이 나이트부터 쫓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를 풀어가는 방법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자, 아마 네. 제가 볼 때는 그걸 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이게 결국에는 백이 자신의 원하는 목표를 빨리 가는 게 중요한가 아니면 퀸사이드 공격을 예방하고 가는 게 중요한가 그 판단에서 이제 실제 안홍진 선수는 그냥 킹사이드 공격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좋다 생각해서 퀸 이동했었는데 제 생각에도 이렇게 비숍 이트로 이 상황을 좀 수비를 해주고 가는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쵸. 지금 공격을 서로 간에 하고 있는 가운데 결국 그 이제 선택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의 공격을 한번 막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같이 때릴 것이냐. 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안홍진 선수는 이제 공격적인 일단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퀸이 G1으로 가면서 이제 H 파일을 이용한 공격을 준비를 했어요. 자, 여기서 김창훈 선수는 나이트를 F4 칸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의도였을까요? 일단 킹사이드 수비를 나이트가 조금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네. 그리고 D3 지점을 비워둬서 다른 기물들, 특히 비숍 D3 같은 준비를 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쵸. 지금 백이 이 나이트를 잡게 되면 폰이 오면서 다른 나이트가 공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초반부터 전개해놨던 이 비숍의 대각선이 확보가 되거든요. 자, 이렇게 되면 룩도 공격하고 또 약해져 있는 C3 칸을 또 흑이 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백은 이걸 이제 잡지 않고 자, 그대로 이제 공격을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퀸까지 배치가 됐고 이제 다음 수에 폰 잡고선 들어오는 자, 이런 공격이 있을 수 있게 됐어요. 자, 여기서 김창호 선수는 비숍을 D3 칸에 배치를 합니다. 자, 의도는 뭐였을까요? 일단 퀸 C2에 대한 준비였고요. 네. 일단 백은 킹사이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흑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C 파일에 무언가를 만들어냈어야 됐고요. 그래서 퀸 C2가 가장 적절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위협이 또 이제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흑이 노리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앞서 약하게 만든 C3 칸을 이 나이트를 제거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는 이런 플레이도 같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지금 C2 칸에 대한 위협이 들어왔으니까 백이 비숍을 D1 칸에 배치해서 자, 이 부분을 수비를 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멋진 전술이 따라 나오게 되죠. 자,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숍 텍스 B1 한 다음에 퀸 C3를 체크하는 전술입니다. 그쵸. 여기서 나이트와 지금 비숍이 교환이 되는 듯 싶은데 이렇게 되면 C3 칸이 약해지니까 퀸이 곧장 들어오면서 이건 체크메이트로 흑이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완전 안홍진 선수가 완전히 놓쳤다라고 이제 볼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나이트가 잡혔을 때 결국 이거를 되잡지 못하는 자,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됐는데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여기서 C2 칸에 이제 흑의 침투를 이제 내준다고 해도 백이 그냥 맞불을 놓았으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게 깊게 제가 계산한 건 아니었는데요. 일단 G7 비숍이 킹 주위를 굉장히 수비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 백 입장에선 G7 비숍을 없앨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는 수비가 된다고 봤고요. 여기서 일단은 FTX G6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퀸 택치 H7 하면 킹 F7을 들어가요. 근데 저는 여기서 딱 수비가 완료가 됐다라고 생각했고요. 네. 이게 또 길게 봐서는 룩 H8으로 퀸 트래핑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퀸이 도망갈 수 있는 칸들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은 여기 있는 지금 C2 칸에 대한 또 수비를 안 하고 갔기 때문에 흑이 침투하면서 또 주도권을 살릴 수 있는 자, 그런 요소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맞불을 놓는다고 해도 지금 흑의 공격이 워낙 또 강력했기 때문에 자, 이거는 흑이 앞서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깝게도 안홍진 선수는 이제 비숍을 뒤로 물으면서 상대의 이제 전술에 좀 당하고 말았어요. 자, 나이트가 잡혔고 이제 체크메이트 위협이 있으니까 자, 이 비숍은 회수가 불가능하고요. 자, 이 부분 수비하기 위해서 나이트가 뒤쪽으로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숍이 살아 돌아가면서 이제 폰도 잡아내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 이제 H 파일을 이용한 공격을 하는데 자, 그 부분도 비숍이 가서 수비를 해버립니다. 자, 이 시점에서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이겼다라는 생각이 들었나요? 기물도 업이고 또 백의 킹사이드 공격도 G6 비숍으로 인해서 수비가 완료됐고 또 상대방 킹은 중앙에 있기 때문에 매우 불안하고 모든 면에서 제가 유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이건 내가 잡았다, 내 경기다. 뭔가 그 정도의 확신까지는 있었을까요? 실제로 제가 비숍 텍스 B1 한 순간에 안홍진 선수가 굉장히 당황을 했고 예상을 못했다고 보이거든요. 당황했고 여기서 한 30분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안홍진 선수가 정말 강한 이제 체스 선수인데, 근데 그 이제 맹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놓친 부분이 확실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폰도 잡아내고 상대의 이 킹사이드 공격까지도 전부 다 막아세운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자, 여기 이제 C파일에서 수비를 일단 시도하려고 하는데요. 자, 퀸이 A6 칸 배치되면서 이제 밝은색 칸들 위협을 하고요. 지금 흑이 가지고 있는 위협들이 굉장히 많죠. 지금 D3 칸 또 E2 칸 지금 굉장히 약한 부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자, 룩이 올라가면서 퀸의 이 대각선을 먼저 막는 모습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룩 교환하려고 하죠. 자, 여기서부터는 그냥 기물 교환만 하면 내가 이긴다? 뭐 이런 생각도 하셨을까요? 네, 그래서 C4 룩이 수비의 원천이라 봤기 때문에 교환을 해주려는 모습입니다. 그렇죠. 교환만 되고 나면 어차피 나이트를 하나 잡았기 때문에 이제 똑같은 기물만 교환한다 그러면 이거는 흑이 확실히 앞서가는 상황이 되는 거겠죠. 자, 나이트를 먼저 잡는데요. 김창훈 선수는 되잡는 것이 아니라 룩부터 먼저 잡았어요. 자,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둘 다 먹긴 할 건데요. 룩을 먼저 없애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든 이제 가장 많은 기물을 좀 교환을 만들고 싶다. 자, 그런 의미였겠죠. 네, 그래서 서로 간의 기물들 교환이 됐고 이렇게 되면 비숍의 대각선도 매우 강력해졌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C4 폰도 이제 100의 약점으로 남게 됐습니다. 자, 안홍진 선수가 그래도 이제 마지막까지 좀 수비를 합니다. 자, 폰을 잡아내면서 일단은 수비를 한 모습이고요. 자, 비숍이어서 퀸 한번 몰아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이트가 자리를 잡습니다. 자, 나이트가 F5 칸 정도만 오면은 이거는 흑이 뭐 사실상 잡았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 전에 비숍 E5 하기 전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이미 물량업이기 때문에 결국 나머지 기물들을 어떻게 재배치하는 게 중요한가 생각을 했었는데요. 특히 E8 나이트를 어디로 빼는지를 계속 고민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이제 C7 같은 경우는 그 이후에 좋은 위치가 없다고 봤어요. 좀 네. 오래 걸리거나. 그렇죠. 그래서 E8 나이트가 가장 좋은 위치가 어딜까 했을 때 G7 간 다음에 F5 가는 게 가장 좋다고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자연스럽게 비숍 E5를 하면서 퀸 공격하고 이동하면서 N-G7, NF5 이렇게 할 생각이었습니다. 아, 굉장히 매끄러운 기물 전개, 기물 재배치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나이트 같은 경우는 상대 폰에게 공격받지 않는 이제 그런 칸들을 이제 전초기지라고 많이 부르면서 이제 나이트한테 최선인 칸이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금은 F5 칸이 흑에게는 굉장히 좋은 전초기지가 되었습니다. 자, 퀸이 이제 공격을 받았으니까 뒤쪽으로 빠지고요. 자, 이제는 이제 흑의 퀸은 어두운 칸을 이제 노리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킹이 뒤쪽으로 빠지면서 수비를 하니까 이제 나이트가 가면서 이제 또 교환을 하자고 하죠. 여기서부터 흑의 전략은 명확한 것 같아요. 이제 교환하고 나면 이제 승리하는, 그러니까 승리가 돼 있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나이트 교환하자고 했을 때 어떻게든 교환을 피하려고 하지만 그냥 비숍은 저 멀리로 도망을 갔고요. 자, 이제 백이 마지막 노리고 있는 거는 이제 F5를 시작으로 한 어떤 불균형일 것 같아요. 지금 나이트를 제거하고 나면 F5 칸이 약해지니까 자, 그 부분 지금 올라가려고 하는 건데 자, 근데 그 기회까지도 주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비숍이 고앞을 막으면서 이제 전진을 막아 세웠고요. 자, 그 다음에는 룩까지도 EA 칸에 배치가 됐죠. 자, 이 시점에서 기분이 어땠을까요? 사실상 거의 승리가 코앞인데요. 약간 마인드 컨트롤, 아무리 유리하더라도 역전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플레이했습니다. 그렇죠. 또 안홍진 선수가 그 익히 알려져 있기로 전술적인 플레이에 엄청난 강점이 있거든요. 그 불리한 상황도 전술 한 방으로 뒤집어내는 선수기 때문에 자,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비숍이 D1으로 가면서 여기는 지금 나이트를 수비를 해줬고요. 자, 그냥 나이트 교환해버리고 그래서 되잡았을 때 수를 보지 않고 안홍진 선수가 기권을 한 것 같아요. 아, 네네. 여기서 흑이 승리를 했고 뭐 흑의 다음 전략은 어떻게 됐을까요? 비숍 C3 체크로 진행이 되는데요. 네. 이 체크 이후가 거의 3수 또는 4수 메이트로 진행되기 때문에 안홍희 선수가 그걸 보고 기권을 했는데요. 보여드리자면 네. 킹 D1이 강제수고요. 여기서 퀸 D4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사실상 비숍 D3나 퀸 D3를 막아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서 킹 C1으로 도망가게 되면 네, 퀸 D2로 체크메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비숍 D3 같은 걸로 막아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비숍으로 먹으면 기물이 또 하나 더 업됩니다. 그렇죠. 기물도 잡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위협은 그대로 이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도 백이 체크메이트를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자, 그래서 안홍진 선수의 이제 기권을 받으면서 자, 김창훈 선수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2등으로 대회를 마무리 짓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를 살펴봤는데요. 정말 멋진 명승부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의 승리로 김창훈 선수는 2021 전국 선수권 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자, 그때의 소감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어떠셨나요?
결국 한국에서 두 번째로 체스를 잘한다는 걸 증명하는 대회였고요. 2등이 돼서 정말 기뻤고 체스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또 이번 대회 성적을 통해 가지고 또 국가대표로 선발이 되셨는데 그 국가대표로 태극마크를 단다라고 하는 그 부분은 좀 어떨까요? 2014년도 때 올림피아드 대표를 한번 했었는데요. 그 이후에 여러 번 도전했지만 사실은 대표가 되질 못했다가 이번에 8년 만에 오랜만에 대표가 돼서 또 기분이 색달랐습니다. 네, 오늘은 김창훈 선수와 함께 2021년 전국 체스 선수권 대회 안홍진 선수의 경기를 살펴봤습니다. 명승부였던 만큼 경기 내용도 흥미로웠고 김창훈 선수에게 직접 생각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김창훈 선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브레인 체스 노트 함께 해주셨는데 소감 한 말씀 여쭤볼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시간 더욱 재미있는 명승부 기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